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바로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추가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 이제 예전의 방식에 썼던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을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발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눠서 객체 아까가 아니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함수 단위로 우리가 이제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객체 단위로 이거는 이제 나누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 단위, 이 객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이 됩니까?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배웠던 게 바로 클래스죠. 그죠? 클래스 안에는 프로퍼티, 즉 멤버 변수, 그리고 멤버 메서드, 그리고 생성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 묶여져 있다. 그죠? 클래스 안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에 할당을 해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찍어내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이 객체 단위로 나눠서 작업하는 방식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말하고요. 이 방식이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아울러 대표적인 언어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바나 C샵이나 C++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은 몇 가지가 이렇게 언어가 존재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오라클 얘가 원래 1994년도에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 얘는 선에서 선이라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릴리즈를 했죠. 근데 자금 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2010년도에 오라클로 합병이 돼 가지고 이제는 오라클에서 다 관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바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JDK라는 자바 디벨로프먼트 키트라는 그것을 깔고 그리고 나서 이클립스라는 툴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샵이나 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등의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를 하면서 백엔드에서 올라오신 분, 뭐 프론트엔드 단에서 올라오신 분,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백엔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C라는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자바로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 넘어오게 되는 게 거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나 C샵, 뭐 C샵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거는 공짜인데 이거는 이제 뭐 좀 MS사에서 이제 라이센스비를 받죠. 여튼 그래서 자바가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언어입니다. 물론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 있죠. 아무튼 이 자바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 두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스터를 해 두시게 되면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언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언어만 통달을 하게 되면 다른 언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자바를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자바를 공부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강의도 자바를 처음부터 제가 샅샅이 다 파놓은 상태로 올려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말씀드렸다시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연관 있는, 그죠? 관련 있는 기능들, 그리고 프로퍼티, 멤버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 두는 거죠. 묶어 두어서 그것을 처리 부분, 함수와 메서드라고, 뭐 이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 지향적 언어에서는 통상적으로 함수라고 거의 칭을 하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메서드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 프로퍼티라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바로 멤버 변수가 됩니다. 이거를 묶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객체, 다른 말로 인스턴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객체가 약간 넓은 개념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쫙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U라는 연산자, 혹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인스턴스 메서드, 인스턴스 변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 클래스 변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죠? 그러한 클래스 메서드와 클래스 변수들은 유틸리티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발자들이 편하게 이제 미리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튼 각설하고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U라는 연산자를 써서 언제든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거죠.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왜 코드의 재사용성이 좋다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예가 되는데요. 우리 이거 했어요. 그죠? 자, 지금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물론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렇게 그러한 키워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이 이제 함수도 나타내고 그리고 클래스도 만든다라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문자로 시작을 했고 this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this. 그리고 프로토타입에서 공유를 하는 메서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클래스를 딱 묶어 놓고 한번 딱 만들었어요. 그죠? 한번 딱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U라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붕어빵이 두 개가 생기는, 인스턴스가 두 개가 생기고 얘가 인스턴스 변수가 돼서
우리가 이거를 리모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모컨 점 해서 다트 연산자를 써서 접근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뭡니까? 이러한 함수, 메서드 그리고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그죠? 예. 여튼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탭 메뉴와 관련 있는 기능과 데이터를 모두 탭 메뉴라는 클래스에 묶었죠. 그죠? 묶어가지고 클래스를 정의를 했다. 그죠?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독립적으로, 그죠? 제가 U라는 연산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서 인스턴스 변수, 우리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탭 메뉴 1과 탭 메뉴 2, 요 놈들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각각 여기에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이 프로토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메서드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아끼면서 메모리를 아끼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죠? 여튼 이 클래스로 만들어서 클래스로 설계를 해서 정의를 해서 우리가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재사용을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를 넘길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다트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서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프로퍼티, 필드, 멤버 변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데이터를 넘길 필요 없이 우리가 객체 단위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함수를 이용하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셋 탭 메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추가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탭 메뉴 함수 추가하듯이 우리는 탭 메뉴 점 프로토타입 해서 리셋 탭 메뉴 해서 이렇게 정의만 해두면, 한 번만 딱 정의만 해두면 우리가 언제든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죠? 예, 역시 앞에 코드에 역시 리셋 버튼을 간단하게 리셋 탭 메뉴 메서드를 추가해 호출해서 우리는 각각 독립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 메서드들은 공유하지만 어차피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인스턴스는. 그죠? 붕어빵이 두 개가 있는데 철수하고 미에가 있어. 그런데 철수 거를 우리가 비워 먹는다고 해서, 철수가 한 입 물어 먹는다고 해서 미에 붕어빵이 깎입니까? 아니죠. 안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뭐냐? 한번 보죠. 앞에 예제에서 우리가 봤듯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젝트를 독립적인 객체 단위로, 독립적인 객체죠. 그죠? 독립적인 객체로 단위로 우리가 분리해서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장점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 아주 좋은 쉽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데 다소 말씀드리지만 다소 자바라는 언어는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 기반 프로그래밍의 또 차이점은 뭐냐? 엄밀히 말하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똑같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 기반 프로그래밍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차피 클래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개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디테일하게 배울 거지만 뒤에서 배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상화, 그리고 캡슐화, 그리고 상속, 그리고 다양성.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좋은데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제 추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양성까지 나올 건데 추상화와 캡슐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뭡니까? 클래스 안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추상 클래스라는 것도 배우고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배울 텐데요. 그때 추상 클래스를 쓰면 abstract라는 자바에서는 abstract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상 메서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상속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 즉 자손 객체들 자손 클래스들이 그거를 오버라이딩 다시 말해서 재정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자손들의 입맛에 맞게끔 맞추어서 우리가 쓴다는 것이고요. 캡슐화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프로퍼티 즉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 변수들을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접근 제어자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이 부모 클래스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자손 클래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n개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다형성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형성은 마늘 다자의 형태형자의 성질성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를 지니는 성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양성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특징을 골고루 사용을 해서 코딩하는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객체지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클래스 단위 프로그래밍은 이런 객체지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 앞에서 탭 메뉴처럼 그렇게 뭡니까? 프로퍼티와 메서드만 2개만 정의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클래스 단위 코딩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클래스죠. 클래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도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자체에 이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네 가지 특징 중에 추상화와 캡슐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단위 코딩을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유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클래스 기반 프로그래밍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이제 포함되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클래스를 만드는 법을 배워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웠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상화부터 시작해서 캡슐화, 상속, 다양성 이 개념을 이제 배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클래스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비로소 그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바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무조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 무조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테스트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 기반인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하면 되죠. 뭐 자기 혼자 하는 건데 뭐 간단한 테스트나 간단한 프로젝트는 자기 혼자나 할 건데 뭐 굳이 뭐 테스트를 제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좀 배워두시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개념들과 그리고 수많은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쳐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모가 있는 사이트를 제작을 한다면 규모가 있다. 자기 혼자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저 혼자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자바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빨리빨리 이제 모든 솔루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개발 1팀, 2팀 이런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여튼 규모가 있는 사이트를 제작한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요, 무조건 많이 치고, 무조건 자기가 디버깅을 많이 해보고, 오류를 잡아보고, 그리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쳐보고, 이해하고, 오류를 많이 만나보고, 하긴, 저도 예전에 오류를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오류 때문에 정말 술도 많이 마셔보고 담배도 많이 피워보고 그랬습니다. 여튼 하지만 뭐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실력이 결국에는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개념들을 좀 익히고 추후에 자바를 배우지 않으셨다면 자바를 좀 배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다룰 수 있는 멀티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본강사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봤는데 처리 방식을 보게 되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함수를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호출을 해 나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죠. 그리고 단점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예전 방식이죠. 그리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간단한 테스트나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배우려면 좀 학습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자바 책만 해가지고 거의 한 40권 넘게 봤는데,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 처음에 저도 이거 배울 때 참 여러 번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진정한 개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배워 두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개발자의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그 클래스를 적시적소에 어느 부분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킬 건지 그거는 물론 노하우가 쌓여야 되겠지만은요. 그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닥스, 도큐먼트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때 jQuery 할 때 jQuery 자바스크립트 코어 라이브러리 할 때 이제 우리가 jQuery에 있는 메서드들을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전부 다 이러한 여러 가지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제공되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뭐 메서드는 어떠한 메서드가 있다. 이 메서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긁어서 영어를 잘 모르시면 그냥 번역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튼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점은요.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은 간단한 프로젝트에 용이하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얘는 비교적 배우기가 쉽습니다. 배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비교적 배우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C 언어에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할당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파일 포인터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개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근데 그거를 잘 해두시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시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배우기 쉽다 이거죠. 자,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협업에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한 95% 이상은 전부 다 자바 언어에 기반이 되어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JSP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 틀이 있어요. 그런 틀에 맞춰서 개발자들이 이미 그 틀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물론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 가시더라도 인정받는 그러한 개발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본강사는 국민학교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코볼이라는 언어를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을 또 컴퓨터공학과를 나오면서 제가 거의 근 한 30년 가까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죠? 추상화, 캡슐화, 그리고 상속, 다양성 이 네 가지 개념들을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에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 짠 것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짠 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머 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